우리 인간은요 한꺼번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라고 생각해야죠.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성격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교류 분석, 자아 분석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5인 가족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원칙주의자, 그리고 엄격 통제적인 자아, 즉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는 엄격한 보수 성향의 CP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가족 구성을 하나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상냥하고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남을 잘 돌보려고 하는 보호적인 자아의 속성이 강하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실리적인 성향, 가성비 효율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성격의 스타일이 있다. 그런 가족 한 분이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유롭고 밝고 명랑한 아이가 살고 있다. 그래서 활동성이 강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넘쳐나고 자기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면서 짜증 화도 잘 부리겠죠, 당연히. 그런 천방지축 소녀 같은 아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가정이 살고 있다. 한 가족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여리고 섬세하고 착하고 이러한 순응적인 아이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5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성향이 더 강하냐, 우세하냐, 세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성격 유형을 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5인 가족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저렇게 PAC, 페어런트자, 어덜트자, 차일드자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죠. P자도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P자 안에도 부모자가 있고 그 안에 어른자가 있고 아이자가 있다. 그것이 분화돼서 결국 발전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CP와 MP, 즉 부모자는 크리티컬 페어런트와 뉴트어링 페어런트, 비판적인 부모자와 따뜻한 부모자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어덜트 자아가 있다. 어른 자아가 있다. 그리고 FC, 자유로운 아이자아가 넘쳐나고 AC, 순종적인 아이자아가 넘쳐난다. 이거에 의해서 내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한 자아가 우수하면 저렇게 오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P자아가 너무 강해서 A자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정관념이 있죠. 남자들은 전부 늑대다.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 아니 남자들이 다 늑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을 지금 현대 우리 성인지 감수성에서 늑대, 여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어른자를 갉아먹죠. 이게 P자에 의한 A자의 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C자에 의해서 A자를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죠. 즉 두려움, 공포,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아픔, 상처, 이런 공포들이 몰려와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기능들을 마비시킨 거고, 어린아이 자아에 의해서 어른 자아 상태가 오염이 됐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부모 자아와 아이 자아가 어른 자아를 오염시키는, 이중으로 오염시키는 이중 오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염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한 자아 상태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우리의 심리적인 자아 상태에서 움직인다. 자, 춥고 피곤한 자정 무렵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으로 새치기를 할 경우, CP가 발달한 사람, MP가 발달한 사람, A가 발달한 사람, FC가 발달한 사람, AC가 발달한 사람별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P가 발달한 사람은 벌써 이렇게 하죠. 이봐, 줄을 똑바로 서야지 어디 새치기를 해. 당신은 공중조작도 모르나? 일단 비판적인 자아 상태에서 강하게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MP자가 발달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유, 선생님 엄청 마셨군요. 아유, 앞에 서 있기도 힘들겠어. 아, 그래, 앞에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양보하고 보호를 해주겠죠. 자, A자가 발달하신 분은 선생님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택시 타기 위해서 서 있는 줄이고요. 자, 줄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저 뒤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 뒤에 서셔야 정확히 맞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자, FC가 발달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표현하겠죠. 와, 미치겠다. 차를 안 오고 어떡해. 아우, 짜증나. 막 그 사람이 있는 데서 투덜투덜거릴 거예요. 마치 아이가 돼서 어린 시절에 아이가 됐을 때 투덜거리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투덜을 거릴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씨는요, 기분이 나쁘지만 그 사람과 대립을 하거나 갈등을 하기 싫어서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눈빛은 달라지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상대방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속으로 에이씨 거리면서 꾹 참고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자아 상태별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 양식이 많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앞차가 급정거해서 충돌했어요. 그때 CP가 발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비난부터 하겠죠. 이봐! 똑바로 운전해! 라고 해서 승질을 팍 내면서 다가가서 심하게 비판할 겁니다. MP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어우, 다친 데는 없습니까? 어우,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A가 발달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A가 발달은, 선생님, 우리 보험 처리하시죠. 보험사에 맡깁시다. 몇 대 몇일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적 자아가 아주 발달해 있는 분들이죠. 또 우리가 FC가 발달한, 어우, 재수 더럽게 없어. 어떻게 오빠!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막 아이처럼 당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겁니다. A씨가 발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시죠. 하고 상대방한테 허용적으로 다 맞춰줘요.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김밥 속에 곰팡이가 발견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첫째, 이렇게죠. 자, 먼저 얘기할게죠.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종업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 얘기하겠죠. CP가 발달한 사람은 선생님 바꿔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절대 약간은 원칙대로 이거 바꿔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NP가 발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보호적이고 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죠.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성적인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죠. 그리고 FC가 발달한 사람은 아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주문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A씨가 발달한 사람은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외출했을 때 교통위반에 적발이 딱 됐어요. 그때 CP가 발달한 사람들 경찰관에 왔을 때 남만 위반하지 않았잖아요. 저 앞에 두 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MP가 발달한 사람들 이 무더위에 우리 경찰관 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먼저 이 말부터 하겠죠. A가 발달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딱지 끊겠습니다. 끊어주세요. 이렇게 냉정하게 일처리를 하겠죠. FC 어떻게 늦었는데 딱지까지 끊게 되나 짜증나 이렇게 표현하겠죠. A씨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마음 상태는 어떤 게 더 발달되어 있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그래프, 즉 우리가 교리 분석 검사를 하면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겉마음과 속마음. 이 마음 그래프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겉마음이든 속마음이든 가장 높은 상태, 가장 점수가 높은 곳이 1차 개성이고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 2차 개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 내 마음 그래프를 정밀하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CP와 MP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어떤 게 더 높나 낮나. 또 FC와 AC의 관계를 잘 봐야 되고 또 A의 높낮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A가 높고 중간이고 낮고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높낮이를 잘 확인해야 좋은 분석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형은 어떤 관계형일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원만한 인간관계형의 모형이죠.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가장 대인관계를 원만히 해낼 수 있는 그래프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그래프가 가장 원만한 인간관계형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개성이 조금은 약하지만 MP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남을 어떻게 보면 약간 따뜻하게 배려하면서도 무난한 스타일. 타인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유지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스타일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N자형 그래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프가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따뜻한 자가 높고 A씨가 높아요. 즉 타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추고 딴 사람을 잘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형을 상대방 중심 자기 희생 헌신형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거를 여성들이 나오면 조선시대 여성상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따뜻하면서 잘 맞춰주는 그런 성격의 스타일들. 그래서 남을 배려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면서 정이 많고 상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되게 잘하려고 하고 타인과 불편한 관계를 잘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엄격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맞춰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순응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용당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중심 혁신행동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N자형 그래프라고 그러는데요. CP가 높고 MP가 낮고 FC가 높고 AC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렇겠죠?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남에게 맞추지 않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행동을 하는 스타일. 이거를 자기중심
혁신 행동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을 위한 봉사라는 감정은 좀 약하면서 주위 사람과 마찰이 아주 대인관계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저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CP가 높다 보니까 일단 비판력이 뛰어나요. 대신 카리스마, 리더십, 추진력. 왜냐하면 FC가 높다는 것은 행동력과 추진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즉 행동력과 추진력이 높으면서 목표의식을 갖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게 쫙 끌고 나가는 능력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타인에게 상당히 비판적이고 자기 주장, 고집이 확실하게 있어서 대인관계상은 약간의 부딪힘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형이 바로 자기중심, 혁신, 행동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들은요, 주의와 마찰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따뜻한 표현이 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우쭈쭈쭈 해주면서 뭔가 타인에게 좀 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W형이 있습니다. 즉 CP 높고 A 높고 AC 높아요. 대신 NP하고 FC가 낮아. NP하고 FC가 낮다는 거는요. 이 NP는 따뜻함, 사람한테 우호적인 거. FC는 자유롭고 밝고 명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자유롭고 밝고 명랑하게 교류를 잘 나누는 속성이 약하다는 거죠. 대신 비판, 원칙 이런 게 아주 강해요. 그러면서 A가 높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생각이 많아. 그리고 A씨가 높다 보니까 또 혼자 삭히거나 혼자 많이 생각하거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스타일이에요. 그 목표의식은 강하나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면서 표현을 안 하면서 좀 많이 참고 견디면서 아주 밝고 명랑한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신중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형이 바로 이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은 비판이나 비난의 감정이 아주 강해요. 대신 수능도가 높음으로써 표출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정심도 약하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귀는 게 약해요. 그래서 소수 정예파예요. 저는 저런 형을 무미건조형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못하는 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건어물과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나는 오징어과.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함도 잘 표현하지 않는 무미건조형 건어물과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인과 즐겁고 재미있는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혼자 처박혀 있고 고민하고 상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형. 행동력이나 실천력은 약해요. 그러나 앉아서 하거나 사물을 보거나 뭔가 이런 거에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W의 반대인 M자형, 천방지축 인화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기질이 아주 강하면서 천방지축 소년소녀처럼 아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사교성이 뛰어난 인물이다. 아주 밝고 명랑하죠. 따뜻해요. 일단 MP가 높으니까. FC가 높으니까 자유롭고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즐겁고 재밌고 활동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맑은 소년소녀형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씨가 상당히 낮은 데다가 A도 낮아요. A가 낮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세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또 MP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이나 정, 관심은 많아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창조성도 풍부하고 자유롭고 밝고 명랑한데 A가 중간 이상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A가 너무 내려가면 막 흐트러지거나 대인관계에 취하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특징들이 성격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높고 낮음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여기서도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MP가 높을 때 비판적 지배적이고 낮을 때는 관용적이에요. CP가. 두 번째, MP가 높을 때는 과보적 헌신적, 낮을 때는 반인적. 그 다음에 A가 높을 때는 기계적 현실적, A가 낮을 때는 즉흥적.
또 FC가 높을 때는 개구쟁이, 개방적, 낮을 때는 폐쇄적, A씨가 높을 때는 의존적이고 약간 자기를 비하하는 속성이 갖고 있고 낮을 때는 독단적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P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만약 CP가 너무 낮게 나왔다. 그럼 CP를 좀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자신감을 갖고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CP가 낮은 사람들은. 그리고 등을 펴고 동작을 크게 하고 인생 목표, 업무 목표를 세우고 결심한 걸 끝까지 실천해보고 그리고 회의를 자기가 직접 주도를 해보고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 가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평가를 확실하게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 약속이나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잘 지키려고 해야 되고 가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좌우명 등을 만들어서 또는 생활 철칙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보도록 해야 되고 시간 뭐 금전, 시간 약속 같은 걸 잘 지키도록 노력해봐야 된다. CP가 낮은 사람들은 CP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MP가 높은 사람들은요, 이 따뜻하고 자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타인한테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타인한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경청해주고 친근감 있게 표현해주는 거. 또 예를 들어서 타인을 격려하고 용기를 많이 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MP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또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2번 이상 칭찬해주고 모임에서 뭐 총무나 예를 들어서 서기 역할 같은 거를 잘 해보면 남을 섬기는 연습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인의 부탁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MP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성적 자아죠. A가 아주 높으면 기계형, 요즘은 저는 AI형이라고 합니다. 이성형, 기계형적인 속성이 아주 강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A가 높은 사람들은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실리적이고 이런 성향이 강하고 가성비 효율성을 잘 따른다고 했죠. 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도록 노력하고 가성비 효율성을 생각해보고 3번 이상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학 분석 이런 분석 같은 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감정이 격할 때가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해야 되고 사설이나 논리성 이런 것들을 기해서 사설을 많이 읽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가, 명상, 자유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확인하고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FC가 아주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고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즐겁고 재밌고 활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FC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FC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자기 생각을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감정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낙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 남들이 선생님은 얼굴도 괜찮고 일도 잘하고 최고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뭔가 하는 것을 많이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 자질구레하고 이런 거에는 별 신경 안 쓰면서 좀 활기차게 활동적으로 뭔가 터프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씨가 낮은 사람들. A씨가 뭐를 의미해요? 수능성, 의존성, 허용성. 내가 남들한테 많이 맞춰주는 것을 의미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 A씨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불만이 있더라도 잘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 얘기를 잘 경청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 또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 등을 자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노력을 해 나갈 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낮은 점수를 찾아서 그 낮은 점수를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격 분석의 포인트예요. 우리 인간은요, 한꺼번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라고 생각해야죠.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성격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나 인간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내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돼서 좋은 대인관계에 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란색이 겉마음이고 이 빨간색이 속마음이에요. 겉가속이 많이 차이 나죠. 한국인의 7, 80%는 겉가속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겉가속이 차이 난다고 해서 사이코나 변태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래프도 겉가속이 좀 차이 나죠. 이게 커플이에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제가 해석의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카페테라피라는 심리상담 카페에서 무려 13년 동안 이 커플 상담을 해서 수만 명의 이제 상담을 받고 갔죠. 그러면서 이 임상학적으로 너무 많은 임상을 해보게 됐는데요. 자,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일단 이분의 그래프는 보세요. 첨수가 다 낮죠. 어떻게 보면 A씨가 가장 높아요. 그쵸? 자, 속은 NP가 높아. 그러니까 속은 따뜻하고 비판성도 조금 있는데 겉으로는 다 내려갔어. 이건 뭐냐? 남들한테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다. 남들한테 관심 갖고 싶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렇게 높은데 겉에서 저렇게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은 남에게 신경 쓰기 싫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A씨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내성적이고 여리고 눈치 보고 이미지 관리하고 꾹 참고 맞추고 평화주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FC도 그렇게 높진 않아. 그러니까 아주 밝고 명랑한 성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성적인 성향이 아주 지배하고 속은 더 낮아요. FC가.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자신감, 자신에 대한 긍정성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는 그래프다. 속은 따뜻한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다. 네. 그리고 활기성이나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따뜻하면서 이성적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뜻하면서도 합리성, 이성이 아주 잘 발달된 그래프다. 대신 FC가, A씨가 다 점수가 좀 낮은 편에서 그렇죠. 아이 같은 이분은 어른스러운 부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른스럽고 따뜻한 부모가 지배적인 분이에요. 자, 속은 다르죠. 속은 FC가 아주 높죠. 속에는 자유롭고 밝고 명랑한 아이자가 살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다 죽이고 노잼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따뜻함과 이성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돼서 그렇게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은 약간 천방지축 소년소녀기가 있으나 겉은 따뜻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플 관계를 진단한다, 부부 관계를 진단한다 하면 자, 이분한테는요 따뜻한 표현을 많이 하도록 해야죠. 상대방한테.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기 속마음을 자기 애인에게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따뜻한 표현을 남친한테나 여친한테나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야 되고 자신감, 긍정성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자, 이분은 너무 뭐 이렇게 따뜻하고 합리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분은 저분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병청해주면서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분이 따뜻한 자아가 높기 때문에 위로를 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항상 말이나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분이 워낙 내성적이고 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항상 해야 되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고 쫙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트는 어디 가자 따라와 뭐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죠. 강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류분석 자아분석 2편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교류분석을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싶니?